제가 단장도 하고 제 침대도 있는 침실이자 화장대 공간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 보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촬영을 하는 공간이고요. 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에 왔습니다. 일할 때도 종종 카페에 와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테크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느낀 것들과 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영상을 올렸는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뭘 좀 언박싱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긴 말 않고 바로 뜯어볼게요. 짜라란. 바로바로 오늘 언박싱 해볼 건 테크 크리에이터 4년차 주연이라는 유튜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정말 언박싱 할 테니까요. 렛츠고! 뒤에 제 잠옷이 있네요. 제가 단장도 하고 뒤에 보시면은 제 침대도 있는 저의 침실이자 화장대 공간입니다. 일단은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전자기기를 원래부터 좋아했느냐? 네. 어릴 때부터 약간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라디오나 시계 같은 거 뜯어가지고 개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원래는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서 IT 분야 담당 기자였어요. 그 IT 분야를 취재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뭐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전자기기랑도 좀 가까워지고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자기기 유튜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날씨가 진짜 좋네요. 어머 깜짝아. 가끔 저렇게 쇼윈도에 붙어 계신 분들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제품 다 구매하세요? 구매한 제품은 다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답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다 구매를 합니다. 제가 유료 광고거나 협찬이거나 제공받은 제품, 대여받은 제품은 다 자막으로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막에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한 거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도 막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노트북도 막 몇백만 원씩 하니까 처음에는 이걸 사면서 진짜 계속 할 수 있을까? 언젠가 얼마 못 가서 자본의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부담도 너무 많이 됐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제품 구입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콘텐츠를 하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제품 구매에 돈을 쓰는 건 결국 나를 위한 투자다. 내 콘텐츠가 더 풍성해지고 내 경험이 더 풍성해져서 내 전문성이 올라가고 내 콘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위한 투자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반에는 진짜 이 유튜브로 뭔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쓴 만큼 다시 벌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제품을 하나를 사서 리뷰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제품 하나를 가지고 리뷰를 여러 개씩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 제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는 거. 사실 최근까지도 제품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개 영상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이제 와 진짜 하나 가지고 뽕을 뽑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 자,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 보는 공간이에요. 뭐 회사 운영부터 해가지고 기획, 대본 작성, 뭐 편집, 썸네일 만들고 뭐 인트로 편집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사무실 자리에 왔으니까 테크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테크라는 카테고리에 약간 특수성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원래부터 공대생이거나 뭐 전자기기 개발자라거나 엔지니어라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연이 없습니다. 대학도 2번 들어가긴 했지만 한 번은 화학과, 한 번은 이제 신문방송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자기기를 비롯해서 뭐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걸 좋아하는 덕후이자 얼리어답터라고나 할까요? 저도 이 카테고리에서 이제 컨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소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신 기사, 외신 기사들, 그리고 영상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찾아보고 무엇보다도 직접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뷰 형태로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했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제 주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록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주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적어보는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다 공부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테크 컨텐츠라는 게 대부분 대중들은 신제품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아무래도 매번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 하면은 바로바로 남들이 올리기 전에 빨리빨리 쳐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누가 제일 빨리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또 그 화제성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에 있어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 시간과의 싸움이 하다 보면 부담도 되고 막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속에서도 뭔가 좀 늦더라도 내 영상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내가 좀 늦더라도 내 영상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특수한 분야예요. 그냥 좋아하는 컨텐츠를 다루는 건데도 뉴스처럼 화제성이 휘발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또 그걸 하면서도 동시에 리뷰라는 포인트에서는 내 의견을 충분히 잘 담아내야 주연이 리뷰하는 그 제품에 대한 의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되게 특수한 분야죠. 시의성과 나만의 색깔. 여기가 이제 제가 항상 촬영을 하는 공간이고요. 테크 콘텐츠도 콘텐츠다.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테크 콘텐츠, 특히 이 테크 리뷰는 그냥 정말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다. 그래서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콘텐츠가 어떤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제 콘텐츠를 보면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고 그 시간과 경험이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런 기억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테크 리뷰어이기 이전에 콘텐츠 제작자이기 때문에 테크 리뷰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동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완전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해왔던 게 있다면 인트로인데 인트로를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테크 이야기 이런 거, 전자기기 이런 거를 굳이 막 찾아볼 생각 없으셨던 분들이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냥 인트로가 재밌어서 인트로 보러 왔다가 뒤에까지 보게 됐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트로 보면서 막 빵 터진 사람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재밌고 행복했으면 됐다. 다음엔 또 어떻게 웃겨드리지? 다음엔 또 어떤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는 편이고 인트로는 진짜 제가 리뷰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더 표현하고 싶은 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인트로에 이렇게 상황극을 넣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 자아 표출? 그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또 보는 사람들에게도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매번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 입으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견디고 들어야 했던 건 저였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IT 분야에서 취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뭐 해외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서 국내 크리에이터 분들 것까지 영상들을 막 많이 봐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보다 보면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보자인 저로서는 되게 어려운 용어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도 사실 다 쉽게 알아먹을 수 있어야 더 광범위하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왜냐면 제가 그런 컨텐츠가 필요했거든요. 견디고 듣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견디기 쉽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제작하면서 기획하면서 혹은 대본 쓰면서 편집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이거 지금 시청자가 듣다가 보다가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되게 날카롭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영상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뒷부분까지 쭉 이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좀 그런 구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 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되게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그걸 되게 중요시하고 또 그렇게 기획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느 분야에서든 진리거든요. 근데 진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저의 의도대로 되게 쉽게 얘기해줘서 좋다, 뭔가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것 같은, 옆집 누나가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친근함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오, 정말 내 의도대로 컨텐츠가 잘 전달이 되었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죠. 그게 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쪽 방으로 가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영상들은 길이가 대부분 꽤 되는 편이에요. 거의 길게는 한 30분 가까이 분량이 될 때도 있고 짧아도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다른 숏폼 영상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영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도 사실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서 짧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숏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는 제품에 대해서 정보도 충분히 담아야 되고 제 의견도 충분히 담아야 되다 보니까 긴 영상으로 충분히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길이의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리뷰의 본질은 진짜 정보 나열보다는 제 경험, 제가 리뷰한 것들, 제가 생각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고 싶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상이 꽤 길어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숏폼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롱폼까지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긴 영상으로 제 의견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게 IT 테크 리뷰랑은 특히 더 잘 맞는 플랫폼이었던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정보라든가 제 의견이 충분히 잘 전달됐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같이 공감해서 뭔가 추가적인 소통을 하시거나 댓글을 막 많이 남겨주시거나 자기 경험을 남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소통도 진짜 더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잖아요. 진짜 숏폼으로 성장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너무 많지만 저는 앞으로도 쭉 유튜브에서 롱폼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롱폼으로 계속 살아남는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 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고 빠르게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저도 숏폼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 또 새로운 재미를 얻어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리뷰 말고도 제가 롱폼 영상으로 시도하고 싶었던 건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였어요.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막 슬럼프가 오고 내가 번아웃이 와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팬들이 있고 내 구독자들이 있다면 다시 빨리 마음 다잡고 카메라 앞에 앉아야지, 영상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제 너무너무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한테 저의 생각이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진짜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놨거든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예상외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리뷰어로서 컨텐츠만 빨리빨리 내보내는 거에 막 신경 쓰느라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전까지는 유튜브의 어떤 본질, 시청자와 소통한다는 것, 영상으로 시청자와 교감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본연의 즐거움을 한동안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저에게 생기는 변화들, 그리고 제가 도전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전자기기 리뷰를 하는 거 말고도 그냥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일을 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께도 어떤 영감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큰 성취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에 왔습니다.
일할 때도 종종 카페에 와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전자기기, 내가 만들고 싶은 상황극, 뭐 인트로 이런 것들로 이제 70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성취인데,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성취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일단은 테크 크리에이터 주연이라는 이 캐릭터 IP를 통해서 제 이름을 건 전자기기 전문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반도체 채널에서 시리즈물 고정 진행자로 1년 동안 활동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 전에 미리 사용해보고 리뷰를 할 수 있게 됐다거나, 해외 행사에 초청받아서 취재를 가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얻어갈 수 있었던 커다란 성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테크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하면서 가는 장소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테크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느낀 것들과 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성취하는 것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노력하고 또 성취하는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는 또 전자기기 리뷰로 만나요. 안녕! 빠이!